반갑습니다. 오늘 학원 온다고 나와가지고 막걸리 드시러 가는 건데 학원 안 오고 땡땡이 쳐는 먹는 지금 다 올해 학교 가시고요. 내년에 많이 드세요. 혹시 그래 짝지 모자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자, 오늘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어디요? 200? 지금 내가 뭐 했는데? 우리 산 가서 맨날 놀러 가는 것 같다. 자, 표시에 가는 등기입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등기 절차 총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등기 절차 총론이라는 것은 등기 절차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공부를 한 부분인데, 오늘부터는 강론을 공부를 하는데, 강론은 각각 어떤 등기는 어떻게 등기를 한다, 그 각 개별적인 등기를 공부하는 부분이고, 총론은 총괄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자, 맨 처음 봅시다. 등기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고 싶으면 등기를 말하고요? 신청하라고. 자, 이때 등기 신청 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등기 신청하는, 자, 신청 행위는 등기를 신청할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등기 신청 행위의 능력은 원칙적으로 뭐만 있으면 된다?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등기 주는 사람, 등기 의무자일 때는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게,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네. 등기 신청의 적격성, 등기 묘민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격, 기억납니까? 네. 못 들어가는 거. 네. 등기 신청 적격성이 없는 것. 뭐? 네. 태조학업, 대하, 민법성 조합, 학교, 읍면, 리동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요걸 두고 등기 당사자 능력이 없다, 또는 등기 신청 적격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등기 신청 의무를 공부했고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원칙적으로 없다.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었다. 넘어갑니다. 나중에 강론 갈 때 또 나올 거니까. 자, 등기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 혼자예요, 매수인 혼자예요, 같이 해요?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걸 유식하게 원칙으로 공동을 한다. 근데 처음부터 아예 등기 의무자가 없거나 예외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이미 판결받아서 등기 준다는 게 확실히 밝혀졌다, 진정성이 보장되었다, 그럴 때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맞아요? 등기 권리자도 아니고 의무자도 아닌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억납니까? 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말로 해요, 서류를 해요? 서류를 합니다. 그때 등기 신청할 때 준비해야 되는 서류, 신청 정보라는 게 있었고, 기억나죠? 첨부 정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직접 이 서류를 등기소에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가져가는 방법을 유식하게 방문 신청. 자,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컴퓨터 입력해서 전송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신청. 자, 이런 식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일단 그 등기가 뭐가 되고요? 접수가 되고. 접수 시점은 어느 시점? 저장된 때. 기억납니까? 저장된 때.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은 접수한 때. 자, 접수가 되면 등기관이 이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는지, 또 컴퓨터 입력한 내용이 정상적으로 입력됐는지를 심사를 해요. 심사는 형식적으로 한다. 맞아요? 형식적 심사를 거쳐서 심사를 해보니까 요건이 다 맞더라고. 요건이 맞아. 요건이 맞으면 등기를 한다고요. 실행한다고. 요건이 맞지 않으면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빨리 고치세요 하는 걸 유식하게 보정을 명해서 보정이 되면 등기를 실행해주고, 보정을 안 해요. 그럼 등기를 거부하는 각하를 하고, 처음부터 아예 보정 자체가 안 되는 게 있어.
관할 위반 등기. 이는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바로 각하라고 해요. 자, 등기를 실행한단 말은 등기부에 기록한단 말이고, 에? 등기부에 기록한단 말이고, 기록을 하고 나면 요 등기는 내가 책임집니다 하는 뜻에서 등기관별로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고유번호를 유식하게 뭐 이렇게 식별보호. 자, 식별보호를 기록하면 요 등기가 뭐가 돼? 끝나는 걸 유식하게 뭐 이렇게 완료가 된다고. 완료가 된다고. 완료가 된다고. 자,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 등기관이 해야 되는 조치가, 지금까지는 이 부동산이 당신 거였는데 지금부터는 누구 거라고요? 당신 겁니다 하면서 요 사람한테 요 부동산이 당신 겁니다라는 암호를 줘요. 그 암호 이름이 뭐라 그랬어? 등기필 정보.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주고, 자, 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거는 새로 권리자가 된, 새로 등기부에 올라간 요 사람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등기를 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 등기가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거기에다가 뭐 가등기, 새로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요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주고, 자, 그 대부분은 어쨌든 등기를 신청했을 때는 당신이 신청한 등기가 완료됐다는 완료 통지는 다 해준다. 맞아요? 완료 통지는 너한테 해요. 신청한 사람한테 다 해준다고. 당신이 신청한 등기가 완료됐다는 통지니까. 그런데 요놈도 등기 신청한 사람 맞아 안 맞아? 맞지? 등기 의무자로 등기 신청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요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있어 없어? 없어. 찾아간다 안 찾아간다? 안 찾아가니까 등기 의무자에게는 자기가 요청했을 때만 해준다. 기억납니까? 그게 등기 완료 통지다. 요까지 공부를 했어요. 접수가 됐죠? 자, 지금부터는 등기 절차 강론입니다. 요게 총론이었고요. 그럼 강론. 자, 그러면 요 필요한 부분만 좀 닦고요.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고, 강론에서는 공부해야 될 게 뭘 공부를 해야 되냐? 요거. 첫째는 그 등기가 공동이냐 단독이냐. 공동이냐 단독이냐. 자, 그 다음에 요거 그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되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뭐냐. 서류가 뭐냐. 그럼 나머지는 다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등기를 실행할 때 주등기를 하느냐 부기등기를 하느냐, 요거 세 가지만 그 위에서 보면 돼요. 접수가 되시죠? 자, 그럼 맨 처음 나오는 게 표제부 등기입니다. 자, 우리 등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다며? 표제부는 권리를 등기해요, 표시를 등기해요? 그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합니다. 갑구가 있고, 갑구는 권리 중에서 뭐? 소유권을 등기하는 부분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하는 부분이다. 그럼 요거부터 공부를 해야 돼. 표제부 등기, 갑구 등기, 을구 등기,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자, 표제부 등기는 뭐가 표제부 등기냐? 자, 내 건물을 지금 2층에서 3층으로 정축을 했다. 에? 네. 여기 표제부 아닙니까? 네. 부동산 표시가 2층이다가 3층으로 바뀐다고요. 요걸 유식하게 뭐 이렇게? 무슨?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그래요. 자, 내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을 철거했어. 철거했다고요? 네. 그럼 그 부동산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네. 요때 하는 등기 이름은 뭔데? 멸실 등기.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말해요.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와 멸실 등기. 요 두 가지가 표제부 등기니까 이거는 권리가 아니고 표시라고요. 그러면 요 두 가지가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성격이 거의 비슷해요. 다 표제부니까. 자, 그럼 봅니다. 요거부터 먼저 보면 돼. 요거. 자기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정축했다. 건물 철거했다. 멸실 등기 하러 갈 때 혼자 가요? 같이 가요? 혼자 가지? 네. 혼자 간다고. 그러니까 요 중에서는 뭐겠어? 공동에서 단독에서? 단독. 원칙이 단독이에요. 자, 단독. 원칙이 나오면 당연히 예외가 나오겠지? 네. 표제부에 보면 부동산 표시가 있어요. 부동산 표시에 들어가는 게 소재 지번. 소재 지번 여기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건물이나 토지나 할 것 없이. 소재 지번이 바뀌는 것은
건물을 2층에서 3층으로 정축하고 그 건물을 멸시하는 거는 토지 소유자가 해요. 맞아요? 네. 요 소유자가 하는데, 자, 행정구역이 또는 지번이, 소재 지번이 바뀌는 것은 그때는 소유자가 해요? 행정관청에서 해요? 행정관청에서 하니까 그게 바뀌었을 때는 신청하라 그럴까요? 직권을 해줄까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직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자, 2층에서 3층으로 정축됐다. 그 다음에 또 건물 철거했다. 그러면 지금 건물은 이미 3층으로 정축되었는데 등기부가 그대로 2층으로 있다. 또는 건물이 다 철거되었는데 등기부가 2층으로 살아있다. 그러면 그 등기부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찾아요? 못 찾아요? 찾아요. 못 찾잖아요? 네. 그럼 빨리 등기를 신청할 등기 신청 의무가 있겠다 없겠다? 있어. 언제까지? 공부 다 했어? 등기 신청 의무에서 표제부 등기 신청 의무는 언제까지요? 1월 내. 1월 내 신청 의무가 있어요. 1월 내. 토지나 건물이나 할 것 없이 둘 다 1월입니다.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과태료 규정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1월 내 신청 의무가 있고, 자, 요거 봅니다. 자, 이때 내가 지금 내 건물을 2층에서 3층으로 정축했다. 건물을 철거했다. 그리고 요 등기를 신청하러 갔어요. 예? 그때는 입만 가져가면 돼요? 서류 가져가야 돼요? 아, 그런데 등기관은 현장에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면 오로지 서류만 가지고 이야기해. 그러면 2층에서 3층에 정축되었다는 증명서류, 건물이 철거되었다는 증명서류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뭔데? 아, 대장정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그래서 대장정보를 제공한다. 예? 요 서류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걸 갖다 붙이라고, 이거는. 접수가 되시오? 네. 물론 등기 신청서가 맨 앞에 있겠지? 네. 그 뒤에 요걸 반드시 치고, 요걸. 대장정보. 자, 그럼 요거만 보면 돼. 요거. 자, 표제부 등기는 순위가 아니고 그 부동산의 표시이기 때문에 부기 등기는 순위 때문에 필요해요.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연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게 부기 등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부기 등기는 순위 때문에 하는 거니까 부기 등기는 있을 수가 있겠다 없겠다? 없으니까 이는 항상 주등기예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요거는 다 풀려요. 그럼 우리 교재 뭐 억바이 많이 적어놔서 몇 장을 적어놨는데 볼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몇 가지만 더 합시다. 표제부 등기 특징이 있어요. 그전에 우리가 공부를 다 했는데 양식에서 표제부에도 등기를 하는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깁니다. 앞에 있는 그 번호 이름이 뭐였어요? 순위번호예요? 표시번호예요? 그래서 표제부는 표시번호가 있지. 표시번호가 있지 순위번호는 없습니다. 접수번호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접수 일자는 있지만 접수번호는 없다 그랬잖아요. 네. 아이고. 없습니다. 네. 표제부에는 순위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순위와 관련되는 등기는 없어요. 에? 순위와 관련되는 등기는 없어. 가등기는 뭐 때문에 해? 순위 때문에 하지. 그러니까 표제부 가등기가 있겠다 없겠다? 없어. 방금 했죠?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있다 없다? 없어. 총론 부분에 다 한 겁니다. 예. 자, 중복등기. 아직 중복등기 정리는 안 했지. 무효등기의 유용. 이건 우리가 했어요. 무효가 된 등기를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쓴다. 표제부는 무효등기 유용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무효등기 유용이 안 된다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지. 찾아봐. 하나만 더 합시다. 어차피 공부는 아직 안 했는데 표제부가 중복이 일어났어요. 표제부가 중복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하면 동일이 명일 때는 선등기 유효 기억납니까? 등기 명인이 다를 때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그런 말 들어봤죠? 그거는 권리 등기에서 하는 소리고 표제부 등기에서는 표제부가 중복이 일어났다고. 그럼 뭐가 유효하겠냐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다고. 일단 나오니까 정리하고 갑시다. 표제부가 중복이 일어났을 때는 이때는 무조건 선등기 후등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체관계와 부합한 게 유효해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가 유효하다. 지금 2층짜리 건물인데
처음에 등기된 것은 실수로 20층이 돼버려서 뒤에 등기된 게 2층으로 됐다고. 에? 그럴 때는 선등기고 후등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실체관계 일치하는 게 유일하고요. 접수가 되셨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표제부 등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까지만 하면 틀릴 게 없습니다. 우리 교재는 보면 몇 장 적어놨는데 하나도 안 봐도 돼. 그런데 또 줄도 안 꺼주고 가면 또 저 인간 저거 너무 불성실하다 이렇게 할 건가요? 봅시다. 봅시다. 296페이지.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해서 자, 그 밑에 표제부의 기록상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 양식 저 194페이지 양식 기억나시죠? 난리가 없지 뭐 대답만 이해하지. 거기 보면 맨 앞에 표시번호 있고요.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에서 접수 일자는 있지만 접수번호는 없다. 194페이지 한번 봅시다. 에이. (194페이지) 찾으시오? 네. 자, 위에 있는 게 토지 표제부입니다. 찾았죠? 네. 표시번호 접수, 그 접수란에 접수 일자는 있지만 접수번호는 없습니다. 표제부는 접수번호가 없다고? 네.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이네? 그거라고요, 그거. 뭐 별게 아니고요. 296페이지 적어놓은 게 그거라고. 그럼 그 밑에 자동적으로 같이 보고 갑니다. 건물 표제부 되어 있죠? 건물 표지번호는 표시번호 접수, 요것도 접수 접수 일자는 있지만 접수번호 없습니다. 소재, 지번, 건물번호, 건물 내역. 요 건물 내역란에는 뭐다가 구조, 종류, 면적. 그전에 내가 저 칠판에 그려드렸잖아요. 그 다음 등기원인 잘 봐놓으세요. 조금 이따 나올 거니까. 자, 뒤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297페이지. 방금 뭐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봤고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2층에서 3층으로 정축했다. 토지를 분할했다. 합병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맨 밑에 신청에 대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자, 신청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 그냥 단독 신청만 보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신청 의무. 언제까지? 1일 내. 그 두 번째 줄 끝에 그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일 내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자, 과태료는 폐지됐다. 없습니다. 자, 촉탁에 따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우리가 지적법 공부하면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신규 등록 위에는 전부 다 등기 촉탁 다 한다. 기억납니까? 등기 촉탁 한 이유가 뭔데? 등기부도 따라 고치라 이 말 아닙니까? 지목 변경이 일어났다. 에? 전에서 대로 바꿨다. 그럼 등기 촉탁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왜 안 하고요? 등기부도 따로 고치라고. 그리고 그 등기, 촉탁 등기. 자, 직권에 의한 등기. 1번 불법 통지, 요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거기는 뭐, 도로명 주소.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에는 도로명 주소가 없습니다. 예?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적법 공부할 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할 때 지번을 계속 공부를 하니까 언제 도로명 주소 쓰는데 만나 지번 공부합니까? 그래요. 토지는 지번을 그대로 씁니다. 도로명 주소는 어디에만 나와요? 건물에만 나옵니다. 그럼 도로명 주소를 기록한 거 이것도 직권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행정구역이 변경됐다. 소재 지번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직권이라고? 자, 그리고 등기 실행 첫째 줄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때는 표제부에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합니다. 항상 주등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뭐, 분필, 합필, 이게 쭉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런 개념이다 하는 것만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304페이지. 자, 건물 분합 등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똑같은 내용은 그때 보기로 하고, 일단 멸실 등기를 봅니다. 307페이지. 307페이지 멸실 등기. 자, 부동산 전부가 멸실됐을 때 하는 게 멸실 등기라면, 만약 일부가 멸실되었다 그럼 무슨 등기? 변경 등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멸실 등기 신청.
큰 2번 307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신청 의무는 언제까지? 1월 내. 뭐 다 했어 그러면. 첫째 줄 중간 끝에 1월 내. 자, 단지 그 다음 페이지 조금 더 봅니다. 자, 건물에서는 부존재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건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살아있더라고요. 건물은 없어? 근데 등기부는 살아있어. 그럼 이 등기부 있어야 돼?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되니까 이 등기부 자체를 폐쇄하게 없애는 걸 멸실등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존재 건물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를 한다, 멸실 등기를 한다? 멸실 등기를 합니다. 말소 등기 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자, 그리고 멸실 등기는 조금 전에 1월 내 신청하라 그랬는데 건물이 있다가 철거가 됐다면 철거한 날로부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내 이 말이 되지만 이게 여기는 처음부터 건물이 없었어. 그럼 철거할 것도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때는 1월 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고 어떻게? 지체 없이. 이것도 출제가 됐었어요. 부존재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 신청은 1월 내 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이거는 뭐라고? 지체 없이라고. 그래서 그 니은번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는 308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그 소유권 등기 명의는 1월 내 틀리다고요. 지체 없이 동그라미 하고 그 위에 1월 내 꼽혀. 고래라도 또 틀리고 나와요. 에이. 자, 그 다음에 대위 신청. 자, 우리가 그 전에 대위 등기할 때 채, 구, 멸, 수, 신 요걸 공부합니다. 이제 멸. 자, 지금 요 토지에 갑의 토지인데 대체적으로 갑의 건물이 있겠지만 을의 건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러면 을이 이 건물을 철거했어요. 철거하면 이 건물의 등기 명인, 소유권 등기 명이 있는데 을이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건물만 철거해놓고 멸실 등기 안 하고 도망가 비싸. 건물은 사라졌고 등기는 살아있어. 누가 깝깝해? 갑이 깝깝하지.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데? 을이 해야 되는데 이때 을이 안 하고 도망가피고 없을 때는 그때는 대지 소유자 갑이 이 멸실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 지도 등기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위임장 받고 합니까? 안 받고 합니까? 안 받고 합니다. 도망갈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위임장도 필요 없이 자기가 신청할 권리가 있는 걸 대위 등기라고. 위임장 받고 하는 건 뭐렇게? 대리. 위임장 받고 하는 거는 대리 신청이고 이 사람이 안 하면 나도 할 권리가 있다. 위임장 필요 없다. 요게 대위 신청이라고. 요 멸이 뭐라고요? 건물 멸실 등기의 대위. 건물 멸실 등기의 대위. 접수가 되시죠? 자, 그래서 기억번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1일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의 대지 소유자가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인을 대위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거 참고로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민법에서는 소유자 그래요. 소유자.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표현합니다. 근데 등기법에서는 소유자란 말은 절대 안 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소유자란 말은 없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 이렇게 돼 있어.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요 건물이 등기부에 을 앞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을이 실질적인 소유자일 수도 있지만 등기만 을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 있어. 그래서 모든 권리 의무는 등기에서는 소유자가 권리 의무를 지는 게 아니고요. 소유권의 등기명인, 소유권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소유자 말은 절대 안 쓴다고요. 이 사람이 소유자일 수도 있지만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소유권의 등기명이 항상 그렇게 나와요. 접수가 되시오? 이상하게 잘 알아듣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신청 정보, 첨부 정보. 보나 마나, 요 말이 나오겠죠, 그래. 그래, 두 번째로 줄여보니까 토지 대장 정보, 임야 대장 정보, 건축물 대장 정보 돼 있습니까? 그거 첨부한다고. 자, 그 밑에 4번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자, 지금 요 건물에 대해서 멸실 등기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거 갑 거예요. 그럼 갑이 멸실 등기 신청했겠지? 그런데 등기부에 보니까 요 건물에 A라는 저당권자가 살아있더라고, 아직. 멸실 등기 신청은 들어왔는데 저당권이 살아있더라고요.
요걸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물건은 전부 다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물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권리도 소멸합니다. 소멸한다고요. 그러니까 요 건물을 멸실등기를 하려면 먼저 이 사람한테 이 사람 걸 먼저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멸실등기 신청이 있으면 요런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이 통지를 해줘요. 통지를 해서 1월 이내에 만약 별 이의가 없으면 멸실등기를 하겠습니다 하는 통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멸실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 이때 멸실등기를 할 때 꼭 요 A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요 사람이 성낙서가 필요하겠냐 이 말입니다. 성낙서는 필요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눈치라도 있어야 그러잖아요. 어차피 공부는 하기 싫은 거고 눈치라도 있어야 문제를 풀 거 아닌가 봐. 성낙서는 필요 없습니다. 말소등기 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성낙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멸실등기는 어차피 건물이 지금 철거된 거 아닙니까? 요 인간이 성낙서 안 써준다고 해서 멸실등기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통지는 해주는데 성낙서는 필요 없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건물 멸실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요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라고요. 등기관은 그 등기 명인에게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 하겠다는 그 뜻을 통지해야 되고, 그리고 멸실등기 신청할 때 이 뭐라고요? 성낙서가 첨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멸실등기 실행도 볼 것도 없이 표제부 등기니까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 주등기 요만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등기입니다. 표제부 등기 다 했어요? 요것도 지문에 잘 나와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요것만 머리에 들이시면 다 풀린다니까? 에휴. 자, 소유권 등기입니다. 우리 교재는 다른 것부터 먼저 나와 있지. 먼저 소유권 보존부터 말해놨네. 자, 첫째, 소유권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먼저 보존 등기부터 나오겠죠. 올해도 당연히 보존 등기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설명은 내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조금 길게 하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딱 정리하면요, 출제될 지문이 한 5개, 6개 정도 딱 정리가 돼요. 그 중에서 또 지문 5개가 나온다니까. 그럼 이해만 하면요, 등기법 공부하기 얼마나 쉬운데, 이게. 공법은 한 문제 맞추려면 20페이지, 30페이지 봐야 돼. 근데 6줄 딱 적어도 준다니까. 그 중에 5개가 나온다 그래도 그것도 안 해. 에이씨. 아침부터 씨. 자, 봅니다. 자, 소유권을 제출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소유권을 제출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시 취득이 되든지 어쨌든 소유권을 최초로 등기하면 이건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자, 두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이 대상은 부동산,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입니다. 1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해야지 일부는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때 일부는 부동산 일부도 보존 등기 할 수가 있고 없고? 안 됩니다. 권리 일부도 안 돼요. 자, 요거의 토지나 또는 요 단독 건물입니다. 그럼 요 전부를 보존 등기를 해야지 요 부분만 보존 등기 하겠다. 나는 1층만 보존 등기 하겠다. 이게 안 된다고요. 구분 건물이 아닌 이상. 접수가 됐죠? 네. 자, 그리고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요 부동산이 갑이 2분의 1이고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 소유가 요래요. 요걸 지금 보존 등기 하겠다고. 그러면 같이 요게 전부를 해야지 갑의 2분의 1 지분만 보존 등기 하겠다. 이때 안 돼. 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유 부동산에서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아주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무조건 전부를 해야 돼. 거기에서 그 전에 공부할 때 상공전 여기 공예예요. 공유 부동산에 관한 보존 등기는 전부를 같이 해야지, 전부를 해야지 자기 지분만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공전 공. 자, 세 번째. 요거 보면 되고 요거
자기 건물 자기가, 자기 토지 자기가 보존 등기 할 때는 같이 가겠다, 혼자 가겠다? 혼자. 그래서 신청은 원칙이 단독이에요. 단독. 자, 단독인데 원칙이 나왔단 말은 예외가 따라 나오겠지? 네. 그럼 예외가 뭐겠어? 에? 이것도 공동 캐피면 나는 돌아봅니다. 보존 등기는 공동이 없어요. 등기 주는 놈이 없다니까. 지꺼지가 하는 기지. 공동은 등기 의무자와 등기 거래자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의무자는 등기 주는 놈, 거래자는 등기 받는 놈인데 주는 놈이 없어. 그러니까 예외는 공동 크면 돌아보고 직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반드시 이제 지문에 나오는데 단독 신청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신청인이에요. 신청인. 자, 토지나 건물에 할 것 없이 이때 부동산이니까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겠지? 토지도 보존등기를 하고 건물도 보존등기를 해요. 자, 토지나 건물이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있는 게 대, 판, 수 1, 2, 3. 근데 건물만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건물만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게 시가 하나 더 있어. 대판수, 그 다음에 건물만 있는 게 대판수 시. 자, 우리 교재 봅니다. 교재를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자, 313페이지. 자, 소유권 보존등기. 찾았죠? 자, 소유권 보존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로서 새로이 등기 기록을 개설하는 등기다. 그리고 소유권 보존등기 하면서 등기부가 새로 만들어지겠죠? 자, 일물 일건 내지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이 원칙상 소유권 보존등기는 한 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며 부동산 특정 일부 또는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보존등기는 할 수가 없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존등기 신청 절차, 등기 신청인. 자, 방가로 2번. 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 여기 됩니다, 대? 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최초의 소재로, 최초 동그라미, 최초의 소재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인. 대장상,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뜻입니다. 요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 사람이 맨 처음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 최초로 등록된 자, 요 사람이 요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들고 가서 보존등기 신청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갑이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은 만들어 놓고요, 등기도 안 하고 죽었어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신청 의무가 있다 그랬어? 처분했을 때. 처분했을 때만 신청 의무가 있고 처분하기 전에는 등기 안 해도 돼. 그래도 어쨌든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은 만들어졌을까 만들어졌을까? 만들어서 건축물 대장은요, 중공업소면 나면 무조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토지 대장과 마찬가지로 그전에 공부할 때 토지 대장은 신청 안 해도 무조건 직권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징수할 거 아닙니까? 자, 보존등기는 여기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만 만들어 놓고 등기는 안 하고 죽었다고요. 예? 그럼 아들한테는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187조에 따라 넘어왔겠지? 네. 그러면 자기 아버지 앞으로 최초로 되어 있지만 이때는 아들이 소유권이 이미 넘어왔으니까 바로 자기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등기 해서 이전등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그 상속인,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상속인도 된다고. 상속인도 포괄 승계인. 그러니까 최초라야 돼, 이 사람이. 최초.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사람은 상관없지만 그 외에는 최초라. 자, 상속된 게 아니고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 보니까 앞으로 매매에 따라 이전 등록을 했다고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 이때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다고. 이때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고 매매나 다른 이유로 이전 등록됐을 때는 무조건 갑이 먼저 보존등기를 해서 이전 등기를 해야지 앞으로 보존등기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병으로 넘어가고 또 정으로 넘어갔습니다. 네가 보존등기 해도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세금이 몽땅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12번 봅니다.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 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이 말은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 명의인 및 그 상속인. 요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 명의인 그럼 누구 말하겠어? 뭘 말하지? 네. 요때 그 상속인이라 말은 갑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을의 아들을 말합니다. 네? 여기 갑의 아들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 상속인은 을의 아들을 말해. 자, 그 상속인은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고, 대장장 최초 소유자 명의 누구요? 갑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접수가 됐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다음 거, 요게 최초로 등록된 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국가더라고. 국가 걸 을이 지금 이전 등록을 받았어요. 반드시 이 사람부터 등기를 하락하는 이유가 뭐 하려고? 세금 받으려고. 그럼 국가한테는 세금 받아봐야 그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을이 바로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미등기 토지의 지적 공부상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자기가 누군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 그 자기 나오니까 또 신랑, 우리 신랑이 와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포괄성계인, 그거는 넘어가고 나중에 별도로 저 유증에서 공부할 거니까. 자, 2번 판결로 소유자임을 확인받은 자. 판결로 소유자임을 확인받은 자. 지금 요 토지가 나와 있는데 요 토지가 갑의 토지라고 판결문에서 갑의 거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그럼 요 갑은 판결문 들고 바로 보존할 수가 있어요. 판결로 소유자임을 확인받은 자. 그런데 확인받는 걸로 봐서 확인 판결 같은데 이는 판결의 종류는 불문해요.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판결문 내용에 요 토지가 갑의 것이라는 것만 나타나면 바로 그 판결문으로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끝에부터 그러나 그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 판결이나 이행 판결이라도 그 판결 이유 중에 소유자임을 확인만 되면 무조건 등기는 할 수가 있다.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민사소송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돼. 누구를 상대로 판결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사실은 이 토지가 누구 거냐 하면 A 거예요. A 토지인데 토지대장에 갑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A라는 사람 소송하겠지. A가 요게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요 사람한테 원래 내 이름이 요게 들어와 있는데 왜 네가 있어? 그래 갑을 상대로 소송하는 겁니다.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요게 아예 여기 공란이거나 또는 확정할 수가 없어요. 누군지 확정이 잘 안 되더라고. 또는 공란이다.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원래 이름은 정확하게 적혀 있다면 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데 요게 공란이다. 보통 그렇게 나와. 공란이거나 또 확정할 수가 없을 때는 토지는 주인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누구 겁니까? 국가 거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야 돼. 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고, 건물은 요 건축물 대장 만든 놈을 상대해야 돼. 건축물 대장을 누가 만들었어?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 아주 잘 나옵니다. 토지는 국가다. 이거는 막 당연히 그대로 맞는 거고, 건물을 소송을 할 때 국가 상대로 소송한다 그러면 틀려요. 또 건축주 그래도 틀려요. 건축 허가 명의인 그래도 틀려요. 누구 상대로? 시장. 요 건축물 대장 만든 놈,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합니다. 요게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 명확하게 안 적혀 있고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는데, 자, 니은번 봅니다. 니은번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그거 다 보지 마세요. 그냥 니은 포인트는 뭐냐? 세 번째 줄 토지 나옵니까? 네. 토지는 네 번째 줄 끝에 뭐? 국가.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 말인데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자, 그 다음에 건물은 고단 페이지 리얼번. 자, 건축물 대장 이렇게 있는데 건물은
두 번째 줄 끝에 특별자치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그냥 시장군수구청장. 그럼 옆에다가 그거 뭐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건물은 시장군수구청장, 토지는 국가 그냥 적어놓고 그것만 보세요. 그냥 그것만. 건물은 출제가 되기를 건축허가 명의인, 건축주 다 틀린 말입니다. 국가도 틀린 말이고 무조건 시장군수구청장. 자, 요 수용 고기는 그 옆에다가 그냥 미등기 부동산 이렇게 적어놓고 무슨 뜻이냐 하면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는 수용자가 바로 보존 등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수용 등기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보기를 하고요. 자, 이게 특별자치도에서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 건물이 당신 겁니다 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요 증명서를 가지고 바로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는 만약에 주인이 없다면 누구 건데? 국가 건데 건망스럽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토지 이거 네 앞으로 보존 등기 하세요. 그럼 증명서 꺼내주겠어? 못 꺼내주겠어? 못 꺼내줘요. 건물은 처음부터 건축 허가부터 누가 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지킨지 아닌지 안다고. 건물만. 이거는 건물만. 네, 아주 많이 나왔어요. 특별자치도에서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소유자 증명서면으로 토지에 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틀렸다고? 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요거했어? 요거까지 했다고? 네. 단독 신청인데 그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까지 했다고요. 그럼 요거 해야 되겠죠? 요거? 자, 네 번째. 자, 신청 정보. 맨 앞에 있는 게 신청 정보라며? 아, 다른 거하고 다 똑같은데 특별한 것만 알고 있으면 돼. 부동산 표시돼 가겠지? 네. 신청 정보에 기록하는 거, 필요적으로 기록하는 거 맨 위에 뭔데?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등기사항. 등기사항은 등기 목적과 원인과 원인일자. 기억납니까? 그 밑에 신청인. 이게 반드시 필요적으로 들어가라며? 네. 신청인 들어가야 되겠지. 부동산 표시 들어가야 되겠지. 그냥 등기사항에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이에요. 그런데 이때 등기 원인과 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잘 나와요. 특별한 것만 알면 된다고. 등기 원인과 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청 정보에서는 요거 유의하셔야 되고, 그럼 뒤에 갖다 붙이는 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전에 청년에서 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보존은 그러니까 곤란하면 돼. 요 뒤에 갖다 붙이는 거. 지금 신청이 누구예요? 갑이에요. 갑이 새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네. 근데 등기부에 이름 올라갈 때는 이름만 적어 주민번호 주소 다 들어가요. 주민번호 주소가 다 들어가지? 네. 그 주민번호 주소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갖다 붙여야 돼. 네. 거기 뭔데? 등본, 초본.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주소 증명정보. 그럼 방금 했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맨 처음 먼저 대장이 있으면 대장을 만들어서 그걸 가져가야 돼. 그래야 등기부 표집으로 만든다고요. 등기부는 현장에 나가봐, 못 나가봐? 못 나가보면 오로지 뭐 가지고? 대장 가지고 표집으로 만든다고요. 그럼 대장 정보에 첨부해야 돼. 그 전에 공부할 때 대장 정보를 첨부하는 등기가 몇 개? 그 머리에 있을 리가 없지. 봅시다. 저 앞에 대장정보 몇 페이지예요? 대장정보 요점 나오겠네. 258페이지. 이제 마르고 닳도록 봐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 보면요, 하루에도 이런 책을 갖다 몇십 분씩 뒤적거려야 돼. 그래야 뭐 안면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7번에 258페이지 7번에 대장정보 제공하는 거 등기 4개. 색칠 바르게 다르게 미치다고 해놔서 미치다고요. 머리 집어내는 얘기지. 대장정보를 첨부하는 등기가 4개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대장을 만들어 가져가야 된다.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장 중요한 등기니까 대장의 내용과 등기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맞아요?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 표시는 대장이 우선이니까 대장을 먼저 정리해서 갖다 붙인다. 부동산 표시 병행 등기와 멸실 등기. 기억납니까? 또 오늘도 몇 분 더 나올 거예요. 나중에 또 이전 등기 할 때 또 나올 거고요. 그다음 부동산 표시 병행 등기. 그건 했나? 어쨌든 대장이고 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갖다 붙이는 거는 일단 갑의 주소 증명 정보, 중령 동문 초본, 대장 정보, 그 다음에 기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접수가 됐죠? 그러면 방금 이야기해서 갖다 붙이는 거는 자, 등기필 정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 왜 필요 없다? 나중에 단독 신청은 필요 없다. 무조건 단독 신청이 필요 없다. 등기필 정보 공식 기억납니까? 아이고. 공동신청에서 등기 오자 그랬잖아요. 등기부 정보 필요 없어요. 인감증명 갖다 붙인다, 안 붙인다? 인감증명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왜 필요 없다? 단독 신청. 얼마나 구박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마침 요 토지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는 요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더라고. 토지거래 허가서 갖다 붙여, 안 붙여? 붙여야죠. 네? 눈치에서 들어갔잖아요. 토지 거래, 이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토지 거래, 그래서 거래할 때만 해요, 거래할 때. 마침 이 토지가 농지예요. 농지 취득 자격증을 갖다 붙이나, 안 붙인다? 예? 이제 눈치는 조금 생겨가지고 안 붙여요. 이게 지금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내 거 내 앞으로 등기하는 거라고요. 농지증도 필요 없어요. 그걸 두고 뭐라 그러냐? 제3자의 허가서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 있어. 자, 봅시다. 자, 맨 처음에 19 몇 페이지입니까? 자, 316페이지 맨 위에 신청 정보의 내용.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된 신청 근거 조항이 들어가야 되고, 그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2번. 등기 원인과 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등기 목적은 기록합니다. 또 등기 목적이 뭔지 원인이 뭔지 그것도 또 모르지. 똥인지 오징인지 그걸 또 모르지.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이렇게 적어야 되고요. 등기 원인과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래요. 요 토지가 지금 A 거예요. 자기가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고 자기도 상속받았어요. 상속인도 바로 보존등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미등기라고. 그럼 A가 해. 자, 상속을 받았으니까 요 토지가 자기 아버지 때부터 적게 됐는지 할아버지 때부터 적게 됐는지 몰라. 그 말은 등기 원인 일자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이 땅을 얻었는지 정유를 받았는지 매매를 했는지 몰라. 그럼 등기 원인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허다에 있기 때문에 아예 보존 등기는 일률적으로 통일되도록 아예 기록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첨부 정보 뒤에 갖다 붙이는 거.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그 밑에 니은번에 그런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현재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토지 대장 정보, 건축물 대장 정보 이런 것들인데 판결 받았을 때는 판결 정보 이런 것들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여기 뭔데? 대장 정보. 자, 그 다음에 건물 소조도는 뭐냐 하면 그 전에 도면 공부할 때요. 여기 단독 건물일 때는 도면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신정동 10번지 건물 이러면 이거 바로 특징이 되니까 필요 없어요. 구분 건물일 때는 도면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해요. 구분 건물은 이게 소유권이 하나가 소유권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103호 그러면 이 103호가 이쪽이 103호인지 이쪽이 103호인지 모른다고요.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고. 그런데 단독 건물이라도 신정동 10번지에 건물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도면이 필요 없어요. 신정동 10번지 건물 그럼 바로 눈에 딱 보이게 되니까. 그런데 여기 건물이 2개 있어. 2개 있어. 그러면 독립 건물이 2개가 있으면 이때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니까 부동산이 별개예요. 그럼 등기 기록 1개겠어? 2개겠어? 2개겠어.
그래, 이 등기 기록이 요쪽 건지 요쪽 건지 모르잖아요. A동인지 B동인지. 요걸 그림을 그리는데 요걸 그 소재도라 그래. 건물 소재도. 접수가 되시죠? 네. 건물 소재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내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 해서. 자, 건물 표제부에 기록되는 내용은 표시번호, 접수,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 다음에 소재, 지번, 건물번호. 그랬죠? 건물번호가 딱 나오니까 나중에 가서 내가 설명드릴 겁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요게 건물번호예요. 그러면 소재 지번이 뭐겠어? 신정동 10번지. 요게 소재 지번 아닙니까? 지금 요 등기부가 A동 등기부인지 B동 등기부인지 요걸 적어줘야 될 거 아닌가 봐. 그 101동, 102동, 가동, 나동, A동, B동. 요게 건물번호예요. 접수가 되시죠? 네. 그리고 우리 아파트 보면요. 맨 앞에 표제부에 거 보면 101동, 102동 여기까지 돼 있죠? 그게 건물번호라고. 그래서 요게 어디에 붙었는지 요걸 그리는 게 이거 뭐렇게 했어? 소재도. 그게 건물의 소재도라는 겁니다. 자, 4번에 그 밖의 첨부 정보로 등기 권리자의 주소 증명 정보 들어간다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 소유권 보존권 신청의 경우는 등기 의무자가 없으며 또한 등기 원인에서 제3자의 허가 동의 성격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나 허가서나 농지정도 필요 없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도 필요 없고 뭐 또 하나 빠졌네. 끝에 인감증명도 필요 없다. 인감증명도 꼭 표. 적으시고.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에 도장 찍을 때는 인감도장 찍으라고 막도장 찍어도 된다고. 막도장 찍어. 인감증명 첨부 안 하는 건 그냥 아무거나 찍어도 된다. 이 말이다. 자, 실행.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페이지 318페이지. 자,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어요. 다 공부한 거라고. 완료해서 처음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때는 요 갑이 아직까지 등기필 정보도 없고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를 안 붙입니다. 안 붙죠? 뒷면에 적을 필요가 없다고. 근데 이 등기가 완료됐어. 끝났다고. 그럼 갑한테 등기관이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로 받는 권리 등기가 뭐렇게 해서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그것도 머리에 안 넣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저 무거운 머리고 말로 달고 다니는데. 자 앞에 한번 봅시다. 출제 가능한 거는 계속 봐야 돼. 등기 완료 절차. 자, 283조. 283페이지. 283페이지. 약 방거로서 한번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하는 등기 해놨습니까? 등기관이 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1번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등기. 말하고 달토록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2번에 거기다 가등기. 3번에 권리자가 추가되는 거. 권리자가 추가되는 것도 결국은 권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단 말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에 등기필 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권리자에게 등기필 작성 통지는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직권 보존 등기. 자, 시간이 됐으니까 칠판은 닦지 마시고 잠시만 쉬었답니다.